안녕하세요. 21세기 최고의 인문학자 단독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 구독자 중에서 이제 1년 이상 우리 시청했던 오윤 구독자, 우리 학생인데, 이 학생이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요즘의 고민과 고뇌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좀 다뤄줬으면 해서 얘기를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에게 전달하는 영상이기도 하지만 그 학생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진로와 어떤 그런 앞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모든 청소년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 많은 성인들이 보셔도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번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제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두서 없이 대본 없이 짓거리면은 언제 또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셀 수가 있어, 얘기가.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해야 할 말을. 자, 그러면은 먼저 문과 계열의 학생들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대학 다닐 시절에도 일어났던 현상인데 요즘은 거의 뭐 지배적으로 사회에 이제 완전히 깔려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과나 실업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많이 선택을 하고 이쪽 길로 간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얘기는 사실상 까놓고 말해서 돈 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냐, 취업을 유리하게 시켜줄 수 있냐, 이거를 따지는 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학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학이라던가 인강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인터넷 강사들, 나는 이 사람들을 교육자라고 불러야 될지 장사치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자꾸 애들한테 겁을 주는 것 같아. 문과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문과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또 이러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변에 또래 친구들도 야, 문과 진학을 왜 해? 이과 가가지고 취업 제대로 해서 돈 벌고 먹고 살아야지 라는 식의 가벼운 마인드가 많이 머리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과를 많이 무시하고 문과 망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나 봅니다, 주변에서. 근데 이러한 경우를 겪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학생이 우리 오윤 학생 말고 다른 학생들도 거의 뭐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먼저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의 이 교육자의 어떤 사명이랄까, 그런 어떤, 뭐랄까, 이런 직업의식? 이런 어떤 직업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 애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교육이랍시고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들이 진짜 올바른 교육이라는 거에 노출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진짜 중요한 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인들, 그 앞선 세대, 먼저 우리 학생들보다 대학을 들어갔고 취업 준비를 해봤던 세대들은 그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자신의 경험이랍시고 계속 얘기를 해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답인 것처럼 얘기해서 너를 위하는 거야, 너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해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때요? 계속해서 아이들을 겁쟁이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과연 그 인문계와 이공계를 나눠서 봤을 때 이공계에 진학하면은 물론 초봉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훨씬 더 이공계가 높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뭐 몇백, 천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 돈이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당장 당신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뭐 뒤져? 그런 게 아니잖아. 결국 씀씀이 문제잖아.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버는데 얼만큼을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원하는 직책에서 돈을 받고 지내는 게 좋겠지, 당연히. 그게 올바르다고 느껴지겠지만 내가 그러할 만한 것들을 견뎌내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만한 그릇이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내면이 갖춰져 있냐는 거지. 그럴 만한 코어가 있냐, 깜냥이 되냐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그럴 깜냥을 형성하는 게 그런 이공계의 완전 신봉자들이 무시하는
그런 인문계적인 지식이자 고전 문학이라던가 철학 같은 것들이야. 정말 아이러니하지. 그래서 단독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단독자님 왜 이렇게 고전 많이 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재밌는 책도 많고 좋은 책들 많은 것 같은데 고전이라는 것들은 이미 시대가 지나서 더 이상 그것이 가치를 바라거나 더 이상 어떤 현대의 어떤 메시지라던가 해결책을 주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웃어. 기가 막혀가지고. 왜 그런 줄 알아? 인간의 문제는 몇천 년 전이나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항상 그 보편적인 틀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들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난다고 해가지고 무슨 결혼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아?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취업 문제가 사라져? 공부하는 게 사라져? 밥 먹고 자고 똥 싸고 옷 입는 게 사라지냐고. 집에 사는 게 없어져? 뭐 민들레 씨앗처럼 저기 뭐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잘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자, 이건 뭐야?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던 과거든 간에 결국 예전의 선인들이라든가 현인들이 고민했던 것들,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그 맥락 그대로 오늘날에 옮겨져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 메비우스의 띠 안에 머물러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곳에서 뭔가를 발견할 것인가를 고전 속에서 정말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시대착오적이다, 이미 늦어버린 구시대의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는 어때? 정신적 성장은 안 되고 그냥 순간순간 스펀지 마냥 흡수할 수 있는 가볍고 얄팍한 것들을 SNS라든가 소셜미디어 같은 그런 것들로 접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때요? 얄팍해지고 배금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어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과 그런 사고방식들을 그런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되고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때? 똑같이 그 세대의 어른과 똑같은 모습을 답습하고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 이게 정말로 진짜 병맛 가짜 쓰레기 같은 거예요. 완전히. 나는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뭐 인간 강사? 그런 얘기를 하는 교사? 그냥 한 귀로 흘려들었으면 좋겠어. 고전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 절대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 본 적도 없잖아. 이공계 어떤 교사라던가 학원 강사라며. 그 길을 걸어가 본 적도 없어. 인문계 나와가지고 이 어떤 인문학의 진심을 받쳐본 적도 없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자꾸 그렇게 불안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다고. 결국에는 핵심은 코어이자 나의 그릇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고. 그게 그릇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면 어때요? 수많은 길이 있고 그 수많은 길 중에서 가장 최선의 길을 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내가 막히는 일이 나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란 말이야. 인생은 계속 고난과 고뇌의 연속이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될 텐데 내가 아무리 좋은 데 들어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그게 또 발생을 할 건데 거기서 나약해진 인간의 정신이 과연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때마다 방향을 우회하고 이리저리 돌린다고 해가지고 해답이 될 것 같아? 아니야. 문제는 환경과 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셋의 문제라고. 그거를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정신이 망한 거야. 문과라서 망한 게 아니라 정신이 망했다고. 자, 축구를 예로 들게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아주 축구 종가인데, 거기에는 거의 뭐 4부 리그, 뭐 1부 리그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 있어. 근데 거기에는 누구나 재능과 노력을 겸비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느 누구는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1부에서 이름이 알려져. 손흥민처럼. 그죠? 근데 어느 누구는 4부에서 이름도 모르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도 사람들이 몰라. 자, 왜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결정되기 때문이야. 재능과 노력과 운이란 말이야. 마치 삼위일체처럼.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기독교들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취급하잖아. 마치 아리우스주의라던가 얀센파라던가 아니면 펠라기우스파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취급하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의 원리로서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돼. 하나라도.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리고 이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복해서 일어나겠냐고. 상상할 수가 없지.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쪽 길을 갔어 잘했다. 이쪽 길을 갔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닥칠 것 같아.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 거란 말이야. 내가 차라리 문과를 가가지고 교수를 했으면은 이 지능과 이 대가리로서 더 잘 됐을 텐데 변호사 했으면은 벌써 붙지 않았을까 사법고시 이런 새끼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검사 됐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거라고. 그럼 뭐야 결코 행복해질 수 없고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결국 길이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고 문과고 이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인간, 내적인 코어가 강해지는 인간을 키우는 게 인문학이라고. 사회, 역사, 국어, 문학, 그리고 뭐야 또 영어도 있겠지. 그리고 철학,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공계의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먹고 사는데 중요하지. 왜 중요해졌어?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평가하니까 그걸로 인정을 받아야지 돈을 주니까 중요해졌어.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과를 나온 사람들이 다 불행하고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어? 그런 건 아니잖아. 차이가 뭐야? 결국에는 마인드셋 차이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인드셋부터 다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차이라고. 그 사람들이 겁이 없었을까? 무서웠지. 내가 가지 않은 길, 다른 사람이 가지도 않았던 길을 내가 가야 된다라는 사실. 인생에 한 번 그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다른 곳으로 발을 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근데 왜 갔어?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주체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주체자가 될 수가 없으면은 결국 내가 원했던 어떤 좋은 환경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떤 조건에 놓이더라도 내가 진정 원하지 않았다면 결코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욕심쟁이가 바로 인간이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간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과소하거나 아니면은 무시하거나 과시할 수가 있겠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 강사라든가 우리 교사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애들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애들의 정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있어. 본인들이 정신이 나약하니까 애들 정신도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강한 사람을 얘기할 때 무슨 이렇게 스테로이드 맞고 근육 울긋불긋하고 바디 프로필 찍고 틈만 나면 자기 몸 사진 올리고 인스타에다 페북에다가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야. 문신 멋있는 거 하고 얼굴에 인상 쓰고 이런 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 강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은, 자빠졌을 때 미친 듯이 울어. 그리고 막 아파해. 그리고 막 찡찡거려. 주변 사람들한테 자살하고 싶다, 뒤질 것 같다, 목매달까, 한강에서 뛰어내릴까, 이런 얘기 해. 근데 이게 강한 사람이야.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왜 강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다 피곤하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짜증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강한 사람일까? 그 다음 선택지, 그 다음 나의 행선지, 나의 목표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누구나 다 슬퍼하고 누구나 다 아픈 상황이 닥친단 말이야. 상상도 못할 아주 쓰레기 같은 상황이 닥쳐요, 결국에는. 근데 거기서 누구나 다 울고 불고 그냥 불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막 몸을 막 비틀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선택이 뭐야? 이걸 토대로 내가 성장하겠다. 이걸 토대로 내가 더 큰 인간이 되겠다. 위대해지겠다. 과거를 벗어던지고 더 올라서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트 폭력의 어떤 그런 가해자처럼 실현당했다고 해서,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고 해서 이 새끼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슨 망치 들고 가가지고 두개골을 부수고 징역을 사느냐. 이게 뭐야? 결국에는 똑같은 시련이 있고 똑같이 아파하고 울고 불고 질질 짜고 괴로워하고 뒹굴렀는데 뭐야?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정했냐야. 이거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인생은. 안 울고 맞았는데 안 아파하고 견디고 바람이 부는데 휘날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인생이 아니라고. 존나 흔들리지 씨발. 어지러워. 현기증 나. 근데 뭐야? 결국 내가 나를 이끄는 가장 최선의 방향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그거를 실제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집어 던지고 찢어 발기고 싶은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뭐야? 책을 볼 수 있냐? 다시 내가 하던 거에 손을 댈 수 있냐? 화가라면 붓을 잡을 수 있냐? 작가라면 펜을 쥘 수 있냐? 운동선수라면 공을 찰 수 있냐? 공을 던질 수 있냐라고. 이해되시겠죠?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당신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기 때문에, 중년이기 때문에, 유부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의 아주 그냥 근본이야. 이게 골자라고. 이걸 어디서 가르쳐? 이러한 모습들을 어디서 보고 배울 수 있어? 이공계 지식에서 보고 배워? 그런 데서 배우는 거 아니야.
인문학 지식에서 배우는 거야. 위인전에서 배우는 거고, 문학작품에서 배우는 거고, 철학에서 배우는 거야. 나의 이 심간에 새기고, 그것을 항상 어려울 때마다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말 한마디, 구절 한마디, 그 사람의 삶, 롤모델의 인생을 이겨냈던 그 이야기들을 어디서 보고 배우냐고. 문과 지식, 당신들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짓거리지만, 실제로 문과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새기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문학이나 철학에 대한 지식이고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 거야. 우리 학생들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알 거예요, 분명히.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SNS 좀 시간 좀 확 줄였으면 좋겠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여성들, 나한테 아니 지수 오빠 왜 볼 때마다 자꾸 SNS 좀 그만하라 그러냐고. 나 모르겠다. 나는 그런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여잔데 왜 자꾸 그런 거 내 먹는 사진, 여행 사진 올리는 거 싫어하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뭐 그 SNS 하는 게 부러워서 그래? 네가 먹은 음식을 보면은 내 배 위장이 막 뒤틀려? 오장육부가 막 음식을 요구해? 인슐린이 막 과다 분비되냐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겉모습으로 과시하고 보여주고 하는 것에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되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휩쓸려져 나갔을 때 나는 정말 초라해지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를 그냥 완전히 밀폐된 어떤 그 공간에 꽉 이제 맞게 완전 거기에 그냥 집어넣고 아무도 손댈 수 없게 보관을 해야지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만한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꺼내서 문을 열어서 끄집어서 쓸 수 있는 거지. 무슨 뭐 슬픔에 빠졌다 해가지고 그것에 뭐 엄청난 좌절을 겪었다 이러면은 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다가 먹는 사진 올리면서 헤헤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이러는 사람 나 못 봤거든. 그런 식으로 뭐 나는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일어설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 그런 얄팍한 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뭔가 깊이 사고하는 방식을 기르지 못해. 인간의 이러한 깊이 사고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뇌는 쓰면 쓸수록 그 가용성이 커지고 그 포괄성이 늘어난단 말이야. 나이를 먹어도 똑같아. 물론 뭐 뇌세포가 죽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달라. 확실히 쓰지 않은 거랑 쓴 거랑 다르단 말이야. 그만큼 매우 많이 써야 되는 와중에 그렇게 순간순간에 자극적인 것만 접하다 보면은 깊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뭔가를 탐구하는 능력이 떨어져. 그럼 학업 집중도도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 안 되는 거야. SNS 같은 걸 많이 보게 된다면은. 그리고 유익한 내용이 없어. 봐봐. SNS를 주로 하는 인간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야. 얄팍하고, 되게 그냥 경박스러워. 그냥 먹고 살고 충동에 이끌리는 존재들이야. 진짜 이 변연계, 파충류의 뇌인 변연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란 말이야. 그럼 어때? 거기서 별로 배울 게 없다고.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들은. 그러니까 내가 SNS를 많이 하지 말고 거의 뭐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야. 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사교가 불가능해? 다른 걸로 할 수 있잖아.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잖아. 왜 꼭 그딴 거에다가 댓글 달고 뭐 이쁘네요, 멋있네요, 뭐 요즘 이랬어요. 그리고 뭐 그런 데서 쌈박질하고 앉아 있어 댓글로. 난 그런 걸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백해무익해.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조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래 동기라던가 선배한테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무슨 내가 무슨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봐봐 왜 그런지 내가 핵심적인 부분 알려줄게. 여러분들 얼마나 사회 경험을 했고 얼마나 세상 경험을 했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 가지고 용돈 받으면서 집에서 따뜻하게 잠자고 학교 다니고 가정통신문 갖다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학비 내주고 급식비 내주잖아. 그지? 그런 생활 속에서 야 이런 게 답이라더라, 이런 게 정답이라더라, 이게 맞다더라, 틀리다더라 서로 모여가지고 그 얘기하고 앉아있어. 근데 그 얘기의 출처가 뭐야? 자신의 경험도 아니고 내 주변 선배가, 내 선생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 줬다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쥐뿔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깨달은 것처럼 스스로 공유한단 말이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준단 말이야. 선입견과 편견을 형성시켜준다고. 봐봐. 16살짜리가 17살짜리가 19살짜리한테 뭘 배우겠어? 응?
고만고만한 나이고 고만고만한 상태고 고만고만한 또래의 생각이고 그 범주가 벗어나지를 않아. 무슨 뭐 18살 때 무슨 뭐 책 뭐 1000권 읽은 애가 있어? 그런 애 없잖아. 뭐 16살인데 무슨 뭐 엄청나게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애가 있냐고. 엄청 뛰어난 윤리적 도덕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유유상종해가지고 뭘 얻을 거야 거기서. 건설적인 게 나와? 안 나와. 그냥 한풀이, 하소연, 비판, 체념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나온다고. 증오, 혐오 이런 거밖에 생성이 안 돼. 그런 거밖에 생성이 안 된다고. 생성이. 그런 거밖에 생성이 안 되고 그런 것만 접하다가 성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범죄자 새끼 되는 거야. 쓰레기 되는 거야. 나약한 인간 되는 거라고. 뒤져야겠다. 그리고 뒤지고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 포기하고 그런 인간 되는 거라고. 왜 그래? 주변에서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줬던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이자 진정한 의미의 멘토가 없었고 연장자가 없었던 거야. 17살짜리가 18살짜리한테 뭘 배울 수 있겠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친구들이 얘기하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맞아. 나도 옛날에 우리 양아치 같은 새끼들, 미래 없는 놈들, 진짜 여자애들 막 옆에 계집들 껴갖고 돌아다니면서, 치마 속에다가 막 손 집어넣고, 팬티 아래다가 손 집어넣고 만지고 막 이러면서, 이년아, 저년아, 미친년,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애들, 남들 돈 뺏는 애들 옆에서 지냈지만, 어땠어, 단독자는? 나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걸렀어. 거르고 그 녀석들한테서 접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것만 접했다고. 그리고 멘토라고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 걔네들한테 고민 상담한 적도 없어. 고민 상담할 대상이 아니거든. 그런 놈들한테 내가 뭘 고민을 상담하고 뭘 인생의 진리를 배울 수 있겠어. 나는 책을 폈어, 책을.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또래 친구들이 무슨 뭐 준거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건 맞아. 엄마 아빠보다도 그 나이 되면 사춘기 되면은 나의 인생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단 말이야. 근데 역설적으로 뭔 줄 알아? 가장 나에게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해로운 거야. 가장 나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 집단과 무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영향력이 없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SNS라던가 우리 친구들의 말에 자꾸 휩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 배울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고 배울 수 있는 인간도 따로 존재하고 살아 숨쉬고 있어.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그런 데에다가 고민 상담하고 그런 데에다가 얘기를 털어놓는 거라고. 1년, 2년 고작 좀 더 산 사람들한테, 내 상황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들한테, 경험이랍시고는 별로 해본 적도 없는 인간들한테 나의 고뇌와 고충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개그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쇼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 이제 또 말을 해주려고 했던 게, 이제 뭐가 남았나 보자. 자, 그래. 뭐 고전의 중요성 말씀드렸었고, 버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저 이거 말씀드렸죠. 돈이 있다고 네가 무조건 행복할 것 같냐? 네가 그 원하는 네 이공계 직장에 들어갔어. 그 계열로 갔다고 행복할 것 같냐? 아니라는 거지. 네가 그걸 누릴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느냐? 내적 코어, 내면의 강함이 갖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럴 깜냥이 되냐? 그리고 미디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팔랑귀처럼 팔랑거리지 말라고 얘기했어. 아무것도 좋은 걸 배울 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 차라리 그렇게 믿는 게 나아. SNS에서는 쥐뿔도 쓰레기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나는 차라리 책만 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도 물론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 뭐든지 편협하고 극단적인 건 좋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SNS만 할래, 책만 볼래 그러면은 어떤 미친 새끼가 책만 보는 것을 선택 안 하고 SNS만 할래를 선택을 할 거? 과연. 그건 정말 미친 새끼지. 정말로. 자, 그리고 지식은 줄 수 있으나 지혜는 줄 수 없어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당신들의 어떤 뭐랄까 학원 선생들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나 안다. 이거 저거 안다. 단독자도 얼마든지 퍼줄 수 있어. 지혜는 줄 수 없어. 통찰, 에피파니,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줄 수 없단 말이야. 그거는 뭐야?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어. 경험을 통해서 느낀다는 건 뭐야?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을 해야 돼. 결국 그 선택을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결국에는 용감하게 선택해서 나아갔을 때만이 거기서 뒤돌아봤을 때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니까 꾸불꾸불했더라. 평지였더라. 오두막집이 있었더라. 아니면 진흙탕길이었더라는 것을 비로소 언제 알 수 있어? 길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야. 길을 가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을
들어가려는 그 시작 도입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표지판만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말 들어서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걸어가고 그쪽 진로로 보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게, 결국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게 내가 옳았는지 제대로 갔는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혜라는 것은 삶과 경험 그 자체로 내 몸을 던져서 부딪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뒤에서 이렇게 신용하면서 간제비하면서 알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라고. 지혜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몸을 불사르듯이 거기에다가 투신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뒤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이러고 듣고만 앉아있어도 지식이 될 수 있어. 근데 지혜는 뭐라고? 직접 내가 살아보고, 직접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고, 삶의 지옥과 밑바닥을 체험해보고, 더 이상 끝이 없는 것 같은 나락을 겪어보고 나서 얻는 게 지혜라고. 최고의 환희를 얻고 최고의 기쁨을 느끼고 나서 얻는 것이 깨달음이고 즐거움이고 지혜인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들이 SNS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뭐 날조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책 읽는 시간을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아까 했었죠. 반복된 얘기긴 하지만 뭐라고? 울지 않는 게 강한 게 아니라고. 강하게 보이는 거, 남들한테 자랑하는 거,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 그런 게 강한 게 아니라고. 뭐라고? 정말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진짜 주변에 씨발 그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이 일어서야 할 때 내가 다음 방향을 어디로 잡는가, 나의 행선지는 어디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글로 걸어가려고 발을 내딛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비틀거리면서 발을 내딛는 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죠, 이 말도 이해하죠. 이 부분도.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원래는 시작은, 우리 친구가, 우리 오윤 친구가 이제, 나에게 이제 모티브를 줬기 때문에 영상을 찍은 거고, 고마운 마음에서 촬영한 거긴 하지만, 말하다 보니까 정말로 핵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뿌듯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층들, 많은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고의 복수라는 것은 당신들이 뭐 옆에 맘에 안 드는 사람, 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최고의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맥락이 다 하나의 단일화돼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그거야. 당신이 생각했을 때 당신이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대상에게.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파멸하는 게 복수가 아니에요. 파멸시키는 게. 그 사람보다 잘 되는 게 복수이고 그 사람을 후회하게 만드는 게 복수이고 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서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이뤄냈을 때 그게 진정한 복수인 거예요. 이거는 연애, 결혼, 학업, 직업 다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해서 다 공통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단독자가 실연을 엄청 많이 당했단 말이야, 여자한테. 그러면 실연 당할 때 내가 저 자식을 죽여야겠다. 저 여자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나쁜 년이다 하고 때리거나 했어봐. 그럼 나는 뭐 이러고 있겠어 지금? 이러고 뭐 짓지? 미친놈 취급 받았겠지. 쓰레기 취급 받았겠지. 단독자는 무슨 생각을 했어 그때마다? 응? 슬퍼했지. 누구보다 괴로워하고 누구보다 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했어. 막 사지가 다 뒤틀리는 것 같이 괴로웠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선택지가 뭐였어? 너는 더 이상 나와 같은 남자를 평생에 걸쳐서 만날 수 없다. 네가 앞으로 60년을 더 살 것 같은데 더 이상 너는 네 60년 앞으로 남은 인생에 나와 비슷한, 나와 유사한 그 어떤 남자도 만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와 같은 수준의, 나와 같은 급의 높은 위대한 인간은 너는 더 이상 네 주변에서, 네 근처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라고 마음먹고 울면서 책을 봤어. 울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인간의 심리를 탐구했고 왜 그런 일이 닥치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 뼈를 깎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이빨을 깨물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연애가 아니고 굳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나는 내가 위대한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었어? 나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켰고 실제로 내가 했던 얘기가 사실이야. 그리고 내가 거쳐갔던 여자애들, 날 정말 사랑했던 여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여자들도 있었고 내 외관만 보고 내 겉모습만 보고 멋대로 평가한 사람도 있었고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 근데 지금 돌아보면 뭐야?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던 내용들이 사실이야. 왜?
그 사람들 정말로 평생 걸쳐서 나처럼 똑똑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인간을 다시 볼 수 없어. 그 사람이 자신의 수준을 천지개벽해가지고 완전 이만큼 자기의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은 나와 같은 인간을 다시 접할 수 없다고. 사람은 그 수준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에게 내 삶에서 증거로서 인간 승리로서 보여지고 있을 때 이렇게 청소년들의 멘토로서 교육자로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야? 진정한 승리감을 느끼고 거기에 도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민폐를 끼치면서 느끼는 복수심과 그런 쾌감은 진정한 의미의 승리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남녀관계에만 국한해서 바라보면 안 돼. 인생의 모든 맥락, 성공과 실패, 취업, 공부 모든 거에 다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진짜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